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새벽 1시 12분입니다. 항상 제가 녹화했던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의 차이를 좀 잘 인지를 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7,400불대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떨어질 때 말씀드렸어요. 반등이 조금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달달하게 수익을 좀 가져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포지션이었어요. 숏포지션을 가져가고 숏포지션을 가져가고 지금 이제 항상 숏포지션을 추세를 깨질 때 여러분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요 운봉대에 들어가서 주식 좀 가져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도 주고 있는데 자,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힘들지 않으셔야 될 텐데 또 우연히 지나가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마진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그런 투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존버하면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SQQQ라던가 뭐 TQQQ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삼배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횡보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여러분 초보분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점이라는 부분에서 거래가 좀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권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4월 중순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반등에 있어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에 대해 생각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임펄스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임펄스라면 더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임펄스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등 일단 규모 있게 좀 큰 반등 한 개 등장해 줬었고, 그죠? 8만 불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쇼프시 여기서 청산을 했거든요. 여기서 청산하고 요거 다시 먹고 지금 정찰병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제 저 같은 정찰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중에 또 올라가더라도 조정이 살짝 나올 거거든요. 가다가 조정을 보고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추세가 깨질 때 또 한 개 들어가 볼 생각인데요. 숏이라고 해도 사실 하루에 몇만원 뛰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몇만원 뛰기인데 운이 좋게도 4월달에는 싹 다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수익으로 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자랑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7,400불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일단은 요런 하방에 대한 패턴 또는 여기서 반등을 준 다음 82,000불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살짝 나오는 걸 보고 요 반등 조정 형태를 보면서 이제 로스컷을 좀 해버리든지 그렇게 좀 해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오늘 이번 주 한 2, 3일 정도 남았죠. 2, 3일 남았는데 72,000불이 아직 열려 있거든요. 72,000불 정도가 72,000불에서 거래량이 요거보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또 등장을 하게 된다면 요 돌파한 타이밍에 노리시면 이제 82,000불 다시 이제 90,000불까지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2차원적인 것보다는 지금은 비트코인도 매매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나닥나닥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큰 흐름상에서는 아이고 이게 날라갔네요. 흐름상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매수하기는 좋지 않은 자리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말씀드려왔었어요. 볼밴드 보시면 비싼 자리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월볼밴의 하단가를 보게 되면 그때는 좀 장기적으로 이때랑 비슷한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10개월 정도, 1년 정도의 하락 안에서 이제 첫 번째 좀 규모 있는 반등,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반등장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번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쩌면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큰 조정장을 한번 맞으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이런 인내의 시간을 겪으면서 26년, 27년에 이제 큰 상승장을 한 번 더 맛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작은 규모의 반등과 그리고 좀 나와서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체 하락 조정파에 대한 반등 가능성 요 정도 뷰를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뷰 안에서 그 틀 안에서도 섬세하게 또 아무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 견적이긴 하지만 무지성으로 좀 강하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막 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부방, 그러니까 단톡방이죠. 단톡방 비밀번호가 2025-5001입니다. 개인톡을 주셨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네. 2025-5001이고요. 그리고
저희 톡방에 계시는 분의 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이게 다행히 엄청 큰 돈은 아닌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4,000달러 정도인가요? 4,000달러면은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400만 원 손해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테슬라 지금 2배 레버리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해서 어제 강의를 간단하게 해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얘는 이제 안 해드렸구나. 오케이. 단톡방에서 안 해드렸구나. 좀 해드릴게요. 테슬라 요거에 대한 이야기. 네.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자, 저게 지금 2배 ETF잖아요. 3배 ETF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저런 것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테슬라가 이때 제가 좀 팔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도 안 팔더라고. 팔고 집 사라 그랬는데 차라리. 아이고 참. 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부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을 지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달러 밑에서는 정말 좋은 자리가 될 텐데 과연 100달러 밑까지 빠질까? 그죠?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뉴럴링크라든지 스타링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 기술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람들 매력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TSLL이 2배거든요. 2배 레버리지인데 보시면 극단적으로 요 구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기 구간이 여기서부터 22년 7월부터 24년 이제 요 정도 7월 정도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횡보했던 구간이죠. 그죠? 횡보를 하고 좀 빠졌다가 들어갔다 횡보했던 구간인데, 요 구간이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22년 7월이죠. 7월이 없는데 여 위에서 이쯤에서 이렇게 반토막 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때죠. 예를 들어 12월, 24년 10월, 2월 주가는 이때보다 7월보다 7, 8월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슷해버려요. 이 레버리지가 이렇게 해서 위험해요. 이렇게 돼요. 계산이 이렇게 되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10% 오르면은 이제 10% 오르게 되면 이제 1,100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존 주가가 이렇게 10%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극단적으로 5배, 10배 레버리지를 써볼까요?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친다면 얘가 이제 2,000원이 되겠죠? 2,000원이 되는데 얘가 다시 10%가 빠지게 되면 얘는 죽어버려요. 10배니까 100% 빠져버린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0%, 그러니까 5%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5%? 10배 말고 그냥 2배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2배 레버리지 정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2배 레버리지 정도 하게 되면 얘는 1,200원이 됩니다. 1,200원이 되는데 여기서 10%가 다시 빠지게 되면 얘가 20%가 줄어들거든요. 2배니까. 이거 20%는 9,960원이 되죠. 그죠? 2%면 12 곱하기 12니까 24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주가가 갔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갔다가 더 빠져버린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걸 한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계좌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위험해요. 게다가 이 과정 안에서 이걸 갖다가 해지라고 하거든요. 0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증권사에서 관리해 주는 건데, 이거를 매번 갱신하면서 얘네들 증권사가 또 소정의 수수료를 또 떼갑니다. 0. 몇 %를. 그러니까 계좌가 녹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존버하면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SQQQ, TQQQ든 간에 SQQQ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좀 하락해서 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인버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물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 이런 데들. 충격적인 건 이때 이게 이제 S&P잖아. S&P인데 SQQQ를 봤었을 때 요 지금 23년 7월 정도 가격에서 23년 7월이면은 사실 이쯤이거든요. 그죠? 여기잖아. 그 여기서 포인트 차이는 지금 골가 한 10% 날 수밖에 차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건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QQQ의 가격은 200에서 50, 5토막이 나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들고 있으면 무조건 죽어. 이거 돈을 뽑아먹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뺏겨요. 무조건 돈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TQQQ라고 있는데 TQQQ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TQQQ 나스닥. 이건 이제 롱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별로 안 올라요. S&P만큼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S&P가 여기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단 말이야. 그런데도 21년 12월 고점에서 24년 11월이죠. 그래서 지금 22년 9월 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21년 12월 고점이잖아요. 봐봐요. 주가는 몇 배로 올랐는데 TQQQ는 얼마 안 올랐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는 것들을 얘들가 반영을 못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서 바보라고 생각. 그러니까 ETF 배수를 하는 사람 저는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증권사가 무조건 돈 버는 구조거든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차라리 해외 선물이 나아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넣은 만큼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냥 그 내가 넣었던 그 가격에서 배수를 계산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가 마진이 터지냐 아니면 더블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얘는 계속 갱생하면서 여러분들 다 계좌를 녹여버리거든요. 절대 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맞추고 떨어지고 문제가 차트를 보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얘는 그냥 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등신이에요. 할 수 있을 분들은 요 급락할 때 요 포인트만 딱 먹는 거예요. 요 상황만 요거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이제 뭐 S&P라든 비트코인이 크게 빠질 것 같다 라고 했어서 그때만 딱 그 마진차 딱 먹고 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좀 샜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위험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그래도 조금은 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오를 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워낙 차트는 좀 이따 볼게요. 여러분들 시청을 위해서. 환율은 좀 진정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엔화는 드디어 1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쵸? 엔화는 12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제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이런 투자하시는 거 이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미국 증시 코인 보면서 막 엔화 산 사람들은 솔직히 좀 무시하기도 하고, 한쌤의 말을 좀 약간 좀 에이 바보 이렇게 업신여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가서 뭐 챙겨 가셨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좀 운적인 요소가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과열됐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편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가장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가장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채권 ETF, 미국 채권, 장기채, 그죠? 그리고 그 엔화, 요거잖아요, 그죠? 미국 장기채가 차트가 어디 있던가 한번 볼까요? 찾아봤는데 못 찾겠네. 장기채도 있었는데. 위장기 차트도 꽤나 많이 올랐었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지금은 5,000달러 포인트 좀 여부르고 있지만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5,200 정도까지는 5,200에서 5,4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환율 관세로 지금 완전 전 세계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힘든데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터졌고 시작이 됐으면 더 이상의 관세로서의 악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좀 개선이 되고 합의가 되고 하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는 점, 한 20%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죠? 좀 빠졌다는 부분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과열되어 있다고 제가 막 그냥 맨날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죠? 맨날 노래를 불렀으니 추세가 깨질 때는 사시면 안 되죠. 빠져나오셔야 되죠. 맨날 추세 깨질 때는 일단 쉬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도 100 아래 봤네요. 그죠? 100 아래 결국은 봤고, 매력적인 존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 밑에서는 이제 매력적인 존이 될 수 있다. 장기 투자로 이제부터 이런 종목들, 우량주들, 비전 미련 있는 종목들, 실적 잘 날 것 같고 나고 있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는 말리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게 되겠고, 봐봐. 그 와중에 또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중국에서 몰려든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미국이 저렇게 박살이 나버리면 전 세계가 다 위축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번에 코스피도 타박을 입었고, 저희가 추천드렸던 한국 종목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200대예요. 그렇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2200 정도 되게 견고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견고한 라인. 그래서 저는 여기선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이 구간은 사실 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조인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또 안타깝게도 비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사람들이. 조금 속이 좀 상합니다. 비투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네. 원화로 넘어와 보죠.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가스가 오른다라는 부분은 이제 네오가 힘을 좀 내고 있다라고 부분이죠. 네오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10,000원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볼벤을 하방을 이탈했어요. 볼벤 하방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노리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구간에 거래가 들어온 걸 보고 기다렸다가 뭐 이쯤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죠? 이쯤에서. 근데 저희 우리 방에 제 산사님이 되게 잘하시더만 요즘 도사가 됐거든요. 근데 방심하지 마십시오. 익숙해졌을 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9,000원까지 왔고, 저는 9,000원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해드렸던 이 가격대를 또 확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이렇게 제 볼펜 하단에서 이제 기술적 바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죠. 그죠? 아르고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좀 크게 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죠? 뭐 깨도 아니지만, 뉴스는 뭐 1,300원에서 물량 상당히 뺀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반등 펜칭을 좀 준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언제냐, 팬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다시 한번 4월 중하순에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팬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추세가 깨지면 로스컷 하셔야 돼요. 추세가 깨지면 추세적 선전, 저는 추세를 반드시 지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이제 강자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요즘 원래 강자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또 오래 봐주신 분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매매 기법입니다. 매매 기법 강좌 해드리면, 우리는 웬만하면 눌림목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죠? 이 상승을 보면 눌림목, 상승을 보면 눌림목을 잡던데, 눌림목을 놓고 들어가요. 우리 도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청산할 때는 이 타이밍이에요. 추세 깨질 때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나중에 깨지겠죠. 근데 이렇게 깨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깨지는 건 오히려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떨릴 때는 무조건 정리하고 다시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체를 기준으로 눌림목에서 노리시면 돼요. 체결 안 되잖아요. 그냥 버리고 가면 턴 것만, 따분 것만 들고 가시면 돼요. 다 들고 갈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다 팔 필요 없고, 여기서는 상당히 많이 정리해 주는 게 좋고, 만약에 저처럼 회선 선물, 아까 전에 ETF 뭐 마진 것처럼 되게 막 그 마진을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팔고 다시 하고, 다 팔고 다시 하고, 똑같은 패턴들을 반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은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4월 중순부터, 이제 4월 10일부터죠. 지금부터 5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먹을 만한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힘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희망도 좀 가져지는데, 조건은 뭐였다? 여기가 일단 이탈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떨어져서 이 구간 1억 한 1,000만원 정도 라인에서는 거래가 조금 많이 들어와주면, 이 정도 들어와주면 우리는 이제 이 구간에서 이런 패턴들, 엔딩형 패턴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상승을 조금 노려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가게 되면 한 1억 2천, 한 3, 400 정도까지, 이런 200? 조금 더 수준으로 볼까? 이런 2천 살짝 넘는 정도 수준까지만 알아보자. 그 뒤로는 또 다음 판을 새로 짜셔야 돼요. 됐죠?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저희 소중한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